한국은 너무 더러워. 공공시설은 쓰지도 못할 수준이야. 당장 안전한 미국으로 도망가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미국 공공시설 관리자가 한국에서 본 기이한 도시관리 시스템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과 전 세계가 모두 충격에 빠져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조나단 밀러이고 미국 워싱턴 DC 의회에서 시설 관리자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정부 건물들이 잘 유지되고 깨끗하며 문제없이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전구가 나가거나 겨울에 난방이 멈추거나 수도관이 고장나면 제 팀과 제가 그것들을 해결해요. 저는 제 일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잖아요. 우리는 가장 높은 빌딩, 가장 빠른 비행기, 그리고 가장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사께서 저에게 한국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요?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되물었어요. 왜 하필 한국이죠? 놀란 건 저만이 아니었어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 레이첼과 브라이언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레이첼은 공공공간을 설계하는 건축가였고 브라이언은 도시계획 담당자로 도로와 건물을 배치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유럽 도시들을 조사할 줄 알았어요. 레이첼이 말했어요. 런던이나 베를린 같은 곳이요. 그런데 한국이라니? 브라이언이 어깨를 으쓱였어요. 한국에 대해 잘 모르지만 가보면 흥미로울 수도 있겠죠. 저는 팔짱을 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국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잖아요. 경제가 괜찮다고는 해도 미국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거기 가서 공공시설을 연구한다고요? 누군가 한국이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생각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직도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미국이나 중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가 대체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걸까요? 출발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점점 짜증이 났어요. 왜 가야 하죠? 이 출장이 시간과 돈 낭비는 아닐까요? 우리가 한국에서 뭘 배운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공항에서도 투덜댔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레이첼과 브라이언에게 말했어요. 서울? 별로 인상적이지 않을걸요? 저는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그냥 다른 아시아 도시들이랑 비슷할 거예요. 사람들 많고 시끄럽고 좀 지저분하고. 레이첼은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서울이 깨끗하다고 들었어요. 브라이언이 웃었어요. 가서 보면 알겠죠. 어쩌면 우리가 놀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국 음식이나 즐기면 되고. 저는 깊이 한숨을 쉬고 의자에 기대었어요. 하나도 기대되지 않았어요. 워싱턴 DC에서 서울까지의 비행은 14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쯤엔 녹초가 되어 있었고 그냥 호텔로 가서 쉬고 싶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평범하고 오래된 공항을 예상했어요. 단순하고 조금 낡은 그런 곳이겠죠. 그런데 제가 발을 디딘 곳은 지금까지 본 공항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첨단 기술이 적용된 곳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고 현대적이며 정돈되어 있었어요. 무료 와이파이 스테이션, 여러 언어로 표시된 디지털 안내판, 심지어 로봇까지 여행객들을 돕고 있었어요. 레이첼이 제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이건 인정해야겠네요. LA 공항보다 훨씬 낫네요. 저는 투덜댔어요. 그냥 공항일 뿐이에요. 도시 전체가 이렇진 않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짐을 찾고 나서 저희는 인천국제공항 출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한 환경이었어요. 쓰레기통이 넘쳐나는 곳도 없었고 바닥이 더럽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공기조차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와, 레이첼이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여긴 정말 티끌 하나 없네.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녀 말이 맞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대형 공항에 가봤어요. LA, 존 F 케네디, 시카고 오헤어 공항. 하지만 그곳들은 항상 사람이 너무 많고 시끄럽고 좀 지저분했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택시 승강장에 도착하면서 저희는 오래 기다려야겠다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정중한 직원이 순식간에 저희를 택시로 안내해 주었어요. 이런 건 뉴욕에선 절대 못 보죠. 차에 타자 기사님이 뒤를 돌아보며 친절하게 웃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디로 가세요? 호텔 이름을 말씀드리자마자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어요. 목적지는 서울이었어요. 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좁고 복잡한 거리, 오래된 건물들을 볼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보이는 건 넓고 매끈한 도로, 화려하게 조명이 켜진 다리, 그리고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었어요. 도로에 구멍 하나 없었고 길거리에 쓰레기도 없었어요. 경적 소리가 울리지도 않았고 차들이 막혀서 꼼짝 못하는 일도 없었어요. 건물들은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어떤 건물은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이 광고를 보여주고 있었고 다른 건물 옥상에는 나무와 정원이 꾸며져 있었어요. 이건 내가 상상했던 서울이 아니야. 브라이언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레이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이 이렇게 정돈된 곳일 줄은 몰랐어. 더 정신없고 복잡할 줄 알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도시가 이렇게 깨끗하고 조용하고 현대적일 수 있죠? 저는 지금까지 뉴욕, 로스앤젤레스, 베이징 같은 대도시들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들은 항상 붐비고 시끄럽고 때로는 지저분했어요. 하지만 서울은 뭔가 달랐어요. 차분하고 효율적이고 모든 게 통제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가이드인 박 씨가 호텔 로비에서 저희를 맞이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대중교통이라니. 미국에서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보통 느린 버스, 더러운 지하철역, 그리고 제멋대로인 운행시간이 떠올랐어요. 박 씨를 따라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너무나 깨끗했어요. 바닥이 막 청소한 것처럼 반짝반짝 빛났어요. 공기가 맑았어요. 땀 냄새나 쓰레기 냄새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구석에 노숙자가 자고 있는 모습도 없었고 벽에 딱 붙어있는 오래된 껌 자국도 없었어요. 심지어 안내판도 전부 디지털 화면이었어요. 실시간으로 기차 도착 시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레이첼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여기가 진짜 지하철역 맞아? 브라이언이 휘파람을 불었어요. 공항보다 더 깨끗한데? 기차가 도착했고 저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안이 밝고 에어컨이 빵빵하고 그리고 완전히 조용했어요. 누구도 큰 소리로 전화를 하지 않았고 밀치고 끼어드는 사람도 없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무료 와이파이. 브라이언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소리쳤어요. 이거 뭐야? 인터넷 속도가 미쳤어. 저는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좋아요, 깨끗한 건 알겠어요. 근데 시간은 정확할까요? 박 씨가 미소 지었어요. 항상 정확하죠. 저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기차가 3분 후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정확히 3분 후 기차가 멈췄어요. 1초도 빠르거나 늦지 않게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하철역을 나와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또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곳의 거리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르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넓은 인도, 자전거 도로, 길을 따라 심어진 나무들. 곳곳에 벤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앉아서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공쉼터에는 무료 충전기와 깨끗한 화장실이 있었어요. 왜 미국에는 이런 게 없지? 레이첼이 중얼거렸어요. 미국에 있으면 일주일 안에 다 부서질걸. 브라이언이 농담했어요. 다들 웃었지만 사실 그 말이 맞았어요. 미국에서는 공공장소가 자주 방치되거나 안전하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는 도시 자체가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은 또 어떤 점이 다를까? 저는 한국이 그냥 평범한 도시, 미국보다 조금 뒤처진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혹시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건 아닐까? 지난 이틀 동안 저는 조용히 서울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감정은 존경심이었어요. 깨끗한 거리, 효율적인 지하철, 질서 정연한 교통 시스템. 이건 그냥 괜찮다 수준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보다 나은 점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 안의 어떤 부분은 이걸 인정하기 싫어했어요. 어쩌면 한국이 일부러 우리 같은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 꾸며놓은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서울의 좋은 부분만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셋째 날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날 아침 저희에게는 자유시간이 있었어요. 호텔에서 그냥 아침 먹자. 레이첼이 제안했어요. 하지만 가이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진짜 그 나라를 이해하려면 일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봐야 해요. 동네 카페에 가보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요. 하지만 빨리 먹고 나갑시다. 저희는 길을 따라 걸으며 작은 카페를 찾았어요. 카페는 깔끔하고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카운터로 가서 신용카드를 꺼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레이첼이 갑자기 헉 하고 숨을 들이마셨어요. 조나단, 저기 봐. 제가 고개를 돌려보니 제 눈도 커졌어요. 계산대 화면이 순식간에 영어로 바뀌었어요. 뭐야 이거? 브라이언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젊은 여자 직원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설명했어요. 외국인 카드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언어가 바뀌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이건 천재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관광객들이 메뉴판을 이해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미리 해결한 거였어요. 한국에 온 지 겨우 사흘째인데 벌써 한국이 모든 걸 철저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일은 아침 식사 후에 벌어졌어요. 커피를 마신 뒤 저희는 미팅 전까지 잠깐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 브라이언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여러분? 그가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고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가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환경미화원이 아니었어요. 청소부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던 길에 누군가 버린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이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가이드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이거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아니면 이분이 돈을 받고 하는 건가요? 가이드는 웃었어요. 아니요. 그냥 문화예요. 레이첼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냥 서로를 위해 치운다는 거야? 그게 자기 일이 아니어도? 브라이언은 고개를 저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뉴욕이었다면 다들 그냥 쓰레기를 보고도 못 본 척했을걸. 그리고 그 말이 맞았어요. 미국에서는 내일이 아니면 그냥 지나친다라는 태도가 흔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요? 사람들이 알아서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남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거리 전체를 둘러봤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깨끗한 거리, 완벽한 지하철, 정돈된 공간. 이건 단순히 정부가 돈을 많이 써서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이건 한국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이건 한국의 사고방식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곳이니까 우리가 직접 깨끗하게 한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평생 동안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다라고 믿어왔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서울 한복판에서 누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거리 청소를 하는 직장인을 바라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씁쓸했어요. 미국은 제가 생각했던 만큼 발전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중요한 부분에서는요. 저는 미국에서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일을 해요. 건물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고장난 시설을 고치고 사람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이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사람들은 단순히 유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직접 도시를 가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런 사고방식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돈이 많아요. 우리는 땅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 도시를 아끼고 있을까요? 우리 공공장소를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더 이상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저는 단순히 놀란 게 아니었어요. 겸손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어제 본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양복을 입은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 모습.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어요.
누가 보고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였어요. 저는 평생을 공공시설 관리 업무를 하면서 살았어요. 건물, 도로, 교통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게 제 일이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정부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아직도 남아있던 의심마저 완전히 사라진 순간은 바로 그날 오후였어요. 그날 일정은 꽤 바빴어요. 도시 인프라에 대한 미팅이 있었지만 그 전에 다시 한번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을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이미 지하철이 깨끗하고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저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지하철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열차에 올라탔어요. 그분은 70대 정도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열차에 올라타자마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 젊은 남자가 순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으로 할머니께 자리를 내주었어요.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앉았어요. 마치 이게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그게 왜 놀라웠냐고요? 그 이유는 그 누구도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불만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고개를 돌려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고민 자체가 없었어요. 이건 그냥 규칙이 아니라 문화였어요. 존중, 책임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저는 속으로 침을 삼켰어요. 이건 단순한 지하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회를 만드는 태도의 차이였어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어요.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브라이언이 갑자기 위쪽을 가리켰어요. 야, 저거 좀 봐. 고개를 들어보니 가로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처음으로 뭔가가 고장난 걸 본 순간이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중얼거렸어요. 얼마나 빨리 고치는지 한번 볼까? 미국에서는 고장난 가로등을 고치는데 몇 주 심하면 몇 달이 걸려요. 누군가가 고장 신고를 해야 하고 시에서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후에야 정비 일정을 잡고 수리팀이 출동하죠. 정말 복잡하고 느린 과정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한 공무원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잠깐만, 뭐야? 이렇게 빨리? 그 공무원은 작은 태블릿을 꺼내 가로등 기둥에 붙어있는 QR코드를 스캔했어요. 그리고 태블릿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바로 수리를 시작했어요. 가이드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모든 가로등, 벤치, 공공시설에는 QR코드가 부착되어 있어요. 뭔가 고장이 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하고 가장 가까운 직원에게 바로 알람을 보내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가이드를 바라봤어요. 잠깐만, 그럼 한국에서는 실시간으로 공공시설 유지보수를 추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이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깨끗하고 잘 유지되는 거죠. 그 공무원은 10분도 안 돼서 가로등 부품을 교체하고 테스트까지 마친 뒤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렇게 문제는 사라졌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미국에서는 돈도 많고 인구도 많고 기술력도 뛰어난데 왜 이런 시스템이 없을까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그날 밤 찾아왔어요. 저희는 저녁에 광장시장을 방문했어요.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공기는 불고기와 매운 떡볶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떡볶이를 한 입 먹으려다가 갑자기 쿵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뒤를 돌아봤고 제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한 노인이 길에 쓰러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즉시 달려왔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요. 누군가가 911에 전화를 하죠. 그리고 구급차가 오기까지 최소 1015분이 걸려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일도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요. 1분도 지나지 않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가이드는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거리마다 응급구조팀이 근처에 배치되어 있어요. 어디서든 문제가 생기면 몇 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짜여 있죠. 그 구급대원들은 맥박과 호흡을 체크한 뒤 몇 분 만에 환자를 들것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단 몇 분 만에 해결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3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냥 평범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제가 평생 믿어왔던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미국이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일까요? 제가 본 한국은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너무 많았어요. 이건 단순히 돈이나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사고방식의 차이였어요. 저는 한국에 오면서 이 나라에 뭔가를 가르쳐 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배워야 하는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국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걸 뒤흔들어 놓았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그냥 그저 그런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현대적일 수도 있고 조금 깨끗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특별하진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지하철, 깨끗한 거리, 응급구조 시스템, 사람들이 마치 자기 것처럼 공공시설을 아끼고 관리하는 태도. 미국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더 넓은 땅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이 더 잘 운영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몸을 돌려 깊이 한숨을 쉬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요. 이번엔 지하철 대신 택시를 타고 가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평범했어요. 넓고 깨끗한 도로를 따라 부드럽게 달리는 차들. 창밖으로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들과 공원들. 그리고 교통체증. 아, 이거 봐요. 브라이언이 몸을 뒤로 기대며 투덜거렸어요. 대도시에는 어디든 교통체증이 있죠. 이건 안 변하나 봐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국에서는 차가 막히기 시작하면 정말 답이 없어요. 사람들은 빵빵 경적을 울려대고 짜증을 내면서 끼어들기를 시도해요. 결국 더 엉망이 되고 말죠. 하지만 여기는 서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한국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았어요. 아무도 신경질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들은 부드럽게 합류했고 택시 운전사는 앞차에게 자연스럽게 양보했어요. 구급차가 지나가자 버스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내줬어요. 이 모든 게 너무나도 조용하고 질서 정연했어요. 이거 이상한데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레이첼이 웃었어요. 아니요. 여기에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납득이 안 갔어요. 브라이언은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제 생각해봐요. 그는 턱을 문지르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공공시설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오늘은 사람들이 교통체증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있어요. 이거 다 연결된 거 아닌가요? 저는 침을 삼켰어요. 브라이언이 맞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우리는 정부기관을 방문해 도시관리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는 미팅을 가졌어요. 그런데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벽에 붙어있는 표지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에는 숫자와 QR코드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저거 뭐예요? 저는 한국 공무원에게 물었어요.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건 우리 공공서비스 피드백 시스템이에요. 가로등이 고장났거나 도로에 문제가 있거나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우면 여기로 신고하면 됩니다. 24시간 이내에 응답하죠. 저는 깜빡였어요. 잠깐만요. 그럼 사람들이 불편함을 신고하면 정말로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 공무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그게 우리의 일인데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미국에도 이런 신고 시스템은 있어요. 웹사이트도 있고 한라인도 있고 시청도 있죠. 하지만 다들 알잖아요. 아무것도 빨리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요. 미국 사람들은 이미 정부 시스템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요? 그 시스템을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서 무너졌어요. 저는 평생 동안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믿고 살았어요. 물론 미국은 강한 나라예요. 우리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혁신을 이끌어가요. 그런데 힘이 있으면 뭐해요? 우리 도시는 혼란스럽고 더럽다며? 혁신이 많으면 뭐해요?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세계적으로 유명하면 뭐해요? 정작 우리 스스로의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며? 저는 이걸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보다 나은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요? 이보다 더 나은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저는 고민했어요.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그냥 깔끔한 나라였어.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호텔 거울을 바라봤어요. 제가 한국에 도착한 지 단 5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 저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 나아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차들은 질서 정연하게 움직였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공공시설을 아끼고 있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국이 만든 문화였어요. 제가 떠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호텔을 나서기 전 브라이언과 레이첼과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식당 창가 자리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깊이 한숨을 쉬었어요. 난 처음에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브라이언이 빙그레 웃으며 커피를 저었어요. 어디서부터 놀랐는데?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말했어요. 지하철, 깨끗한 거리, 누구 하나 강요하지 않아도 공공장소를 스스로 깨끗이 유지하는 시민들.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래. 도시 인프라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거 상상도 못했어. 그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맞아요. 제 표정도 생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비행기를 타기 위해 다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왔어요. 공항 내부는 여전히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스마트 시스템과 여유롭게 이동하는 사람들. 터미널 한쪽에 서서 가만히 한국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걸 미국에서도 만들 수 있을까? 깨끗한 거리, 효율적인 시스템, 사람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는 문화. 이건 돈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시민들이 직접 움직여야 가능한 거였어요. 우리는 미국에서 늘 돈과 기술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정작 시민의식은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한국에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미국 사람들은 바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미국에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출근했어요. 책상에 앉자마자 저는 출장을 떠나기 전에 제 자신을 떠올렸어요. 미국이 최고야. 다른 나라에서 배울 게 뭐가 있어? 한국? 그냥 작은 나라일 뿐이야.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미국은 위대한 나라예요. 하지만 더 나아질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작은 변화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오전 회의에서 저는 상사에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공공시설 유지보수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어떨까요? 상사가 눈썹을 올리며 물었어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 저는 깊이 숨을 쉬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시스템이 너무 효율적이었어요. 그들은 도시 전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더군요.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원들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중 몇 명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몇 명은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요. 변화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퇴근 후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
거리를 쓸고 있는 일반 시민들, 순식간에 출동하는 응급구조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를 줍던 그 정장 차림의 남성.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한국은 제가 처음 생각했던 나라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출장을 떠날 때 한국에서 배울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깨끗한 환경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좋은 시스템은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저는 이 경험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조금씩 변화의 씨앗을 심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세상은 우리가 만드는 대로 달라진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